여러분, 잠깐만요. 이 방송을 끄지 마세요. 혹시 은행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르신, 이 상품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만 특별히 가입 가능한 VIP 전용 상품입니다. 만약 들어보셨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억 원짜리 사기를 당할 뻔한 순간을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직접 본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작년 한 해 동안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잘못된 금융상품으로 잃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개인당 평균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건 예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상품이었던 경우예요. 은행 직원이 예금보다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한 것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폭로할 내용을 들으시면 더 이상 은행에서 호구 취급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비밀 무기를 알게 되실 거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집 어딘가 비밀 장소에 숨겨 놓으셨나요? 아니면 은행 통장에 잘 넣어뒀다고 믿고 계신가요? 내 돈은 내가 제일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만났던 75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요? 할머니는 평생 동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3억 원이라는 목돈을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자식들 학비며 결혼 비용까지 다 대주시고도 이만큼 모으신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손해보고 계세요. 저희가 특별한 상품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못 가입하는 VIP 전용 상품이에요. 할머니는 생각하셨죠. 은행에서 추천하는 건데 뭔들 문제가 있겠어? 그래서 바로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식형 펀드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모르시는 사이에 1억 2천만 원이 날아간 거죠. 할머니가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나는 글자도 잘 모르고 어려운 말도 모르는데 은행에서 좋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금융 사기나 잘못된 투자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신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순수하세요. 은행 직원이 추천하면 그래, 은행에서 하는 말인데 틀릴 리 없지 하고 믿으시거든요. 두 번째는 정보 부족이에요. 요즘 금융 상품들은 정말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적금 하나면 됐는데 지금은 펀드니 연금보험이니 파생상품이니 머리 아픈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 친절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냥 고마워서 그래, 해봐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황금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원칙들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모르는 건 절대 하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는 급하다고 하면 더 천천히 해라이고, 세 번째는 혼자 결정하지 마라예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90%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위험한 말 3가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시면 무조건 거절하시고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모은 돈이에요. 하루아침에 날릴 수는 없잖아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은행을 아예 믿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은행도 필요하고 금융상품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똑똑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 되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올해 68세이신데 정말 재테크의 달인이세요.
퇴직금 2억 원을 받으셨는데 그걸로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원금 손실 없이 연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원금 보장 안 되는 건 절대 안 해.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하는 복잡한 건 관심 없어. 단순하고 안전한 것만 추천해줘. 그래서 은행 직원이 연금보험이니 펀드니 여러 가지를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대신 정기예금과 적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넣으시고 일부는 국채에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자녀분들과 상의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은행에서 이런 상품 추천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시고 결정하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5년 동안 한 번도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셨어요.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손실을 볼 때도 할아버지는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가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투자 기회라며 접근해도 이건 위험한 거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황금 원칙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없으시면 괜찮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2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세 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집에서 현금을 보관하시나요? 은행은 좀 불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말하기 뭐하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이해해요.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뭐든 내 손으로 직접 챙겨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5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비닐봉지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셨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지 하시면서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살펴보셨대요. 그런데 5년 뒤에 손주 결혼 자금으로 돈을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폐가 축축하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지폐는 글씨가 지워져서 은행에서도 바꿔주지 못했어요. 결국 2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돈이 썩는 걸 내 눈으로 처음 봤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은행에 넣어둘 걸 그랬네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집에 현금을 둔다는 건 습기, 도난, 화재, 이런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대구에서는 어떤 할아버지가 집 안전을 위해서 금고를 사서 현금 5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도둑이 들어서 금고째로 가져갔어요. 금고 안에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 맡기는 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행에 맡긴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자가 높은 통장에 돈을 몽땅 넣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많을수록 이자도 많이 받으니까 한 곳에 모아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이에요. 돈은 한 통장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해야 해요. 70세 이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어르신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이자가 제일 높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홀려서 한 통장에 전부 넣으셨어요. 이 통장 하나로 노후 걱정 끝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해졌어요. 둘째 딸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5천만 원이 급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통장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없어지고 수수료까지 떼이는 구조였던 거예요. 어르신이 은행에 가서 급한 일이 생겨서 5천만 원만 찾고 싶다고 하니까 직원이 죄송합니다. 이 상품은 중도 해지만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받으신 이자를 다시 토해내셔야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5천만 원을 찾으면서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셨어요.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다 한 통장에 넣었을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래서 돈은 이렇게 나눠보세요. 첫 번째로 3개월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자유적금이나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두세요. 두 번째로 비상자금은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해서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정기예금에 넣어두시고요. 세 번째로 장기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을 돈만 높은 이자 상품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급할 때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이 방법을 쓰셔서 5년 동안 한 번도 중도 해지 없이 계획대로 돈을 관리하고 계세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동네 친구나 이웃에게 통장, 인감 같은 걸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해요. 자식들은 바쁘고 머리도 가끔 깜빡깜빡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68세 최만석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기셨어요. 그 사람이 형님,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정리해 줄게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다던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다가왔거든요. 어르신도 그래, 고맙다. 네가 나보다 젊으니까 이런 일은 내가 더 잘 알겠지 하시면서 통장 3개와 인감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고 어르신도 모르는 대출이 생겨 있었어요.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어르신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었죠.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서류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하세요. 가족이든 믿을 수 있는 금융 전문가든 절대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진짜 내 돈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하면 귀를 쫑긋 세우세요. 이 말들은 어르신들을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상품 어르신께 딱 맞아요. 이 말 배려처럼 들리죠? 하지만 직원의 실적을 위한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정말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왜 나한테 딱 맞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오늘 안 하면 금리 떨어져요. 시간 압박은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좋은 상품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세 번째, 자녀분께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금융 결정은 가족과 상의해야 안전해요. 비밀을 요구하면 한 발짝 물러서세요. 이 3가지 말을 들으면 귀보다 마음을 먼저 닫으세요. 그 한 번의 망설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이 벌써 끝나가네요. 오늘 배운 3가지 황금 원칙 기억나시죠? 첫 번째, 현금은 집에 두지 마세요. 장롱 속에 숨겨둔 돈이 곰팡이로 썩어버린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돈은 나눠서 관리하세요. 한 통장에 몰아넣었다가 급할 때 1,000만 원 손해본 이영호 어르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서류는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10년 지기에게 속아서 3천만 원을 잃은 최만석 어르신의 아픔을 여러분은 겪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 특히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어르신께 딱 맞아요. 자녀분께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들은 꼭 의심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돈은 모으는 사람보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돈 관리가 뭐 그리 어렵나? 은행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깨달았죠. 단순해 보이는 돈 관리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런 실수했었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점검을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73세에 오늘과 같은 원칙을 알게 되신 후에 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시면서요. 지금 5년째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하시든 큰 돈을 움직이시든 가족과 상의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67세인데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아들아, 은행에서 이런 상품 추천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어머니는 한 번도 손해를 보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분들이 바쁘시더라도 큰 금융 결정은 꼭 상의하세요. 진짜 좋은 자식이라면 바쁘더라도 부모님의 노후 자금 얘기는 시간을 내서 들어줄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라고 생각나는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저는 보험 설계사에게 속아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10년 후에 확인해 보니까 원금도 못 건졌어요 라고 써주셨거든요. 그 댓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반응해 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친구들, 이웃 어르신들에게 말이에요. 한 번의 공유가 수천만 원을 지킬지도 몰라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드릴까요? 첫째, 집에 현금이 있으시면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넣으세요. 둘째, 한 통장에 돈이 다 들어가 있으시면 3개로 나누세요. 생활비, 비상자금, 장기자금으로요. 셋째, 누군가에게 통장이나 인감을 맡겨두셨다면 다시 가져오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돈을 다시 벌기는 어려워져요. 하지만 지키는 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현명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실전 꿀팁 5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입니다. 은행에 갈 때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자녀분과 함께 가시거나 적어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담받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은행 갈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으세요. 그러면 직원들도 함부로 권유하지 못해요. 두 번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녹음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증거가 돼요. 세 번째, 매달 통장 정리하는 날을 정하세요. 저는 매달 1일을 추천해요. 그날에는 모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이상한 출금이나 수수료가 빠진 건 없는지 체크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큰 사기를 막아줘요. 네 번째, 금융상품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설명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자녀분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급하다고 해도 최소 3일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3일 기다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다섯 번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건 사기꾼이 아니라 수수료예요. 카드 연회비, 통장 관리비, 각종 수수료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불필요한 건 정리하세요. 작년에 제가 도와드린 한 할머니는 이렇게 해서 1년에 50만 원을 절약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전화로 대출 권유나 투자 상품 안내 전화가 오면 무조건 관심 없다고 말하고 끊으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번호가 호구 리스트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정말 도움이 돼요. 혹시 이런 사기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피했다. 이런 실수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조심하세요. 같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실제로 지난달에 어떤 분이 보험 설계사가 집까지 찾아와서 3시간 동안 설득했는데 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기였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 댓글 덕분에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받으셨어요.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금융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현금은 집에 두지 마시고, 돈은 3개로 나눠서 관리하시고, 서류는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오늘만 특별히 비밀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거절하시고요. 오늘부터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돈 관리도 건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